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8일 화요일 밤 9시가 좀 넘었습니다. 오늘 낮에 스키장 갔다 와가지고 아까 영상 올린 거 보셨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나름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녹화를 한 편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아까 리프트에서 장중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생각보다 하락이 굉장히 급하고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스피 역사상으로 봤을 때 제가 2016년 11월 달에 예를 들었는데요. 그때 리프트에서 녹화한 방송에서는 제가 그날을 브렉시트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10포인트 폭락한 날은 트럼프 당선일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리프트에서 착각해서 잘못 얘기해서 정정하고요. 어쨌든 그 하루 10포인트 빠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좀 나름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사람들은 라운드 넘버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1 아니면 5 아니면 10 이런 숫자가 좀 투자자들한테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낮에 얘기한 한 거에서 지금 뭐 말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말을 바꾸는 건 아니고 좀 보충 설명을 좀 살을 좀 덧붙이는 건데요. 브렉시트가 났을 때도 하루에 10포인트 빠졌다가 이틀 쉬고 반등 나왔습니다. 그죠? 이때가 브렉시트고요. 2016년 6월이 브렉시트고 요날 2016년 11월 9일이 트럼프 당선일이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10포인트가 빠졌었습니다.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10포인트가 빠졌었고 그 뒤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대상승으로 이어졌죠. 2016년에 이렇게 하루에 10포인트 빠지는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코스피 역사상 제가 기억하기로 하루 10포인트 빠진 게 이거 외에는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08년 금융위기 정점이나 뭐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정점에서 하루에 10포인트 정도 움직일 수는 있었는데 그때가 아닌 어떤 개별 이슈로 인해서 10포인트가 빠진 거는 2016년이 마지막이었죠. 2016년에 보기 드물게 두 건이나 나왔던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코스피 지난 역사적인 사건들로 봤을 때 우한 폐렴,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나 하여튼 그 폐렴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에 10포인트 빠지는 거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좀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종합주가지수, 선물, 지수들 자체는 하루에 10포인트 빠져버리고 오늘 낙폭이 좀 과하게 나오는 바람에 솔직히 지수는 좀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하기는 막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이런 낙폭이 하루 이틀 더 나오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그죠? 앞으로 빠질 저점이 안 나왔다고는 생각이 되긴 되는데 빠지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빠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너무 선물이 쇼를 해서 선물 쪽은 어느 정도 좀 배가 찼다. 어느 정도 하락 세력들의 좀 배가 찼다라고 표현이 좀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이제 여기서 의심스러운 건 이겁니다. 주도주는 너무 강해요. 주도주는 조정이 더 나와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요. 조정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 주도주가 이렇게 강한 두 가지 이유들은 그러니까 주도주가 이렇게 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선물이 지금 선물이 앞으로 한참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1번 가능성.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 SDI 2차 전지 같은 친구들이 오늘 지수가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선방한 듯한 차트 모양이 그렇게 훼손이 되지 않았어요. 차트 모양이 그렇게 훼손이 되지 않았고 추세도 그렇게 썩 훼손이 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단 얘기는 뭐겠어요? 주도주가 조금 더 빠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려 갈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겠죠. 그죠? 이런 가능성이 1번.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은 주도주가 엄청 강하죠.
그대로 반등 나오는 겁니다. 주도주가 더 이상 안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시나리오. 두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오늘 선물은 하방 세력들 배가 빵빵하게 한번 나왔단 말이죠, 시세가. 근데도 불구하고 주도주가 왜 이리 강한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도주가 이렇게 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선물이 더 빠질 수 있다. 아니면은 선물은 여기서 다 빠지고 주도주가 올라감에 따라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저는 일단은 저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종합주가지수 쪽 보고요. 솔직히 내일도 내일 만들어 놓은 저점이 분명히 저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내일 저점 테스트 한 번 더 하긴 할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방금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9시 뉴스 헤드라인 보고 그랬어요. 9시 뉴스 이렇게 보시면 오늘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중국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고 일본과 독일에서 2차 감염이 확인됐다. 어쨌든 아직까지 이런 백신도 나오지 않은, 신약도 개발이 되지 않은 이런 질병이 일본과 독일에서도 퍼지고 사망자는 자꾸 증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가격 자체는 이 질병과 관련된 악재를 거의 반영을 오늘 하루 만에 다 해버린 느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악재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일 일단은 우리나라 선물 제가 봤을 땐 잘하면 290대 한번 290.15가 지난번 그 이란과 전쟁 이슈가 없어지면서 갭상승했던 그 자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마 290 초반 정도는 한번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2번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수가 더럽게 강하니까 사자. 일단은 좀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여기서는 주식을 안 사는 리스크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대세상승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세상승장에서 주식 안 들고 있으면 저 지난 한 달 동안 괴로운 거 보셨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일 한 번 더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290 초반대 그때쯤 주도주 친구들을 조금 매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매수라는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예상보다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하는 바람에 일단은 악재는 한 번에 거의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조금 저도 뭐 저점을 모르는 사람이죠. 저도 뭐 저점을 모르는, 아무도 저점 몰라요. 그죠? 저도 모르는 한 명의 개인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식을 안 들고 있을 경우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돈 못 버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290 초반대까지 한번 터치할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는 한번 주식을 좀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 그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1번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주도주가 안 빠졌는데 앞으로 주도주가 더 빠지면서 시장이 더 와장창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뭐 여기 12월 12일 날 나왔던 요 갭상승 자리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보실 분들은 본인의 리스크를 지시고, 본인이 위험 부담 지시고 12일 갭하락할 때까지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은 못 견디겠다, 저와 같이 생각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1월 8일 날 저점 290 초반대 오면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보시든가, 하여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긴 합니다. 예상외로 어쨌든 시장이 너무나 급격하고 강렬한 반응을 보여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도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선물이 10포인트 빠진 게 충격적이었다기보다는요, 선물이 10포인트 빠졌는데 삼성 SDI가 0.5% 상승했다는 게 전 사실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삼성 SDI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기회도 안 주고 또 올라버려, 또 올라버려. 진짜 골 때립니다. 진짜 미치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내려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내려오는데, 물론 내려오는 것도 정말 짜증나게 얼마 안 내려와요. 정말 얼마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설정한 그런 내려와야 되는 목표치 근처까지도 안 왔어요, 사실.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오늘 과하게 빠져버리니까, 일단 어쨌든 제 생각은 제 생각인 거고, 뭐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움직여 줘야 되니까, 나도 움직여야 되나 보다. 비싸게라도 확실히 주도주는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맞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노공업도 제가 눈 빠지게 쳐다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친구도 오늘 코스닥 종목이 코스닥이 3%, 코스닥 150이 3.7% 빠지는 동안에 리노공업이 오늘 0.7% 올랐어요.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 이 정말 무서운 종목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회를 주면 빨리 후다닥 사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종목들 잘 보십시오. 5G 5G 테마 오늘 보세요. 시장 안 좋으니까 어때요? 더블로 더 빠졌죠. KMW가 7.4%, 오이솔루션이 6.2%, 서진시스템이 5.9% 빠졌습니다.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주들 삼성 SDI는 0.5% 상승을 했다. 지수가 3% 빠진 날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5G는 아웃이다. 그죠? 5G의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쟤네는 주도주가 아닌 걸로 사실상 판명이 났으니까 보셨죠? 지금 주도주의 모습. 시장이 3% 꺾고라도 상승하는 게 주도주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의 직격탄을 맞는 것일 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3% 빠졌다 해도 차트는 건강합니다. 그죠? 차트는 건강해요. 뭐 어떤 추세가 박살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도주를 합시다. 주도주가 아니고 다른 거 하면 개박살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저 참 국제유가 베팅했다고 아침에 말씀드렸죠. 국제유가 52달러 선에서 52달러 선 내려갔길래 재빨리 주문 넣어서 이거 샀습니다. 저기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이름이 길어요. 그죠? 종목 코드는 500019입니다. 500019고요. 기름값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저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저점에 대한 지지력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국제유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52달러 정도면은 물려도 뭐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국제유가에 일부 제 돈을 밀어 넣어 놨고요. 52달러 선에서, 그죠? 52달러 선에서 밀어 넣어 놨고, 하여튼 기다려 볼랍니다. 더 사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이미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쥐어짜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빠지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고요. 궁금하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세요. 솔직히 신흥국 주식 좋아지는데 원자재가 안 좋겠습니까? 원자재 당연히 좋을 거고요. 사실 원자재 좀 베팅했고 나머지 남은 돈은 이제 우리나라 주도주들을 좀 매수를 해 봐야겠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내일 어쨌든 아마 한 번 더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장중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내일 여러분들 개파락으로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만약에 미국하고 유럽이 저녁에 개박살이 나서 개파락으로 심하게 출발한다. 그럼 무조건 내일 시초가에 사는 겁니다. 반면에 내일 무리한 갭상승으로 시작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일 만약에 어이없는 막 갭상승 팍 떠서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들 끝난 겁니다. 이거는 더 죽으려고 갭상승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갭상승 너무 많이 하면은 이거 오히려 하락을 부축입니다. 갭상승 적당히 해야지 저점 테스트 하고 나서 오히려 지수가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갭상승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한 4포인트, 5포인트 떠서 시작한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오히려 개파락 여기서 한 뭐 5포인트 뭐 아침에 더 빠진다, 내일 뭐 아침에 1% 하락한다 개파락으로, 그러면 그거는 일단 내일 몽땅 다 돈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개파락 자리에서요. 근데 아마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일단은 유럽장, 미국장 어떻게 마감이 되나 오늘도 열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밤 9시 반 유럽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아마 오늘 반등이 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반응이 너무 셌기 때문에. 어제 유럽하고 미국의 낙폭이 그 별것도 아닌 질병으로 주식이 빠지기는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반등이 세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반등에 힘입어서 갭상승을 빡 한다, 그럼 그거는 또 고개를 갸우뚱하고 도망가셔야겠다는 점,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십시오. 내일은 정상적으로 방송할게요, 집에서.